연초부터 순천시 문화재단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회와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는 시 입장이 팽팽합니다. 광양에 들어선 대형 아울렛이 지역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역민과 약속한 협력 사업의 이행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청년 예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일자리와 인재 양성, 복지 사업 등인데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는 광주 전남 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랑스럽지만 다음 정부에선 이런 악행이 없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문화재단의 설립을 앞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될 거대 단체이다 보니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인데요. 오늘 시의회가 마련한 시민공청회를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적절한 견제와 감시. 정관의 재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원 추천위도 시장과 시의장이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조직들이 정관이 한번 만들어지고 재단이 한번 설립돼 버리면은 의회의 감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요구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요구라면서 제2요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독자적인 법인격의 의사결정의 조직과 방법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법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시의회가 사전 통제보다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단체장과 의회와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의회의 요구가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재반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산, 성남, 용인시 등 지난 2014년 이후 설립된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령 위반을 다투고 있지만 최근에 만든 것들을 보면 의회 동의 후, 의회 보고가 아니라 의회 동의 후 시장 수혜를 얻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순천시의 제2요구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은 다음 달 임시회로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의견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개정 추진 등으로 진통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LF스퀘어 기획 보도. 오늘은 LF스퀘어 측이 지역민과 약속한 협력 사업을 얼마나 지킬지 취재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와 LF네트워크스 간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협약식. LF네트워크스는 이 협약식에서 쇼핑몰 개장과 함께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들어가는 한편 최대 150실 규모의 호텔 건립도 추진합니다. 3년 이내에 광양읍 덕내리 예구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협의했습니다. 쇼핑몰이 벌어들인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현지 법인화 방안과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500여 명의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일터 삼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창업이 성공하는 그런 일터로 만들도록. 그동안 LF 아울렛 매장이 들어설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입점에 강하게 반발했던 주변 소상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도 관건입니다. 광양시는 시와 LF 측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같은 지역 협력 계획의 성실한 이행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협력 이행 협의 이후 LF 측에 쇼핑몰 등록증을 교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의료업계나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상생의 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골목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지역의 첫 대형 아울렛 매장이 고객 유치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재심의를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상가연합회 등 지역 상인 30여 명은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대형마트 외에 추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되면 지역 상권의 침체로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여수시의 입점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여수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장보기의 날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직원과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지급된 1억여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올해 전통시장 전담반을 꾸려 상품 브랜드화와 상인 대학 운영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타 지역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도내 청년들을 위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청년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청년 일자리, 인력 양성 등 4개 분야에 2,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하고 특히 일자리 분야와 청년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청년 희망버스와 청년 인턴 제도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11개 사업을 신규 발굴해 도내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섬 속의 미술관으로 알려진 고흥 연홍도에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2018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조형물 설치와 둘레길 조성 등 미술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 섬 여는 날 행사에 맞춰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폐가 리모델링과 사진 박물관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금산면에 위치한 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 환경과 미술 작품의 조화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외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광주 전남에서도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름이 오른 게 자랑스럽다면서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체부 장관을 구속에 이르게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원을 신청했다가 번번이 떨어질 땐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를 뒤늦게서야 알았을 때 황당함. 이거 뭐지? 좀 뭐 황당하기도 했고 내가 뭘 어쨌다고 했는데 광주가 그리고 5.18이 블랙리스트 대상이 아니었나 하는 한탄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차라리 자랑스럽다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된 뒤에 저희 딸들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존경을 안 했었는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려 했던 행태가 뒤늦게나마 드러난 건 다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리산 산신령님한테 제가 감사의 고사를 지내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최악의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악의 공포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 바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자백을 끌어낸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란 점을 부각시킬 겸해서 안 전 대표 방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가 고향인 목포에서 개혁적 연합정부를 구성하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남 불가론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의회를 찾아 기자들 앞에 선 천정배 의원은 개혁적 연합정부를 목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야 3당과 개혁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에 속하거나 속했던 의원 10명까지를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비로소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혁 대우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천 의원은 개혁적 연합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여러 정당들과 연대가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두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집권만을 위한 정략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천 의원은 떴다방과 봉, 들러리 등 거친 언어를 써가며 호남을 선거 때만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스로 호남 불가론, 호남에서는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권 경쟁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줄지어 호남을 찾아 구애 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호남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이 여수의 노후 임대 아파트 시설 보수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영은 최근 여수시 여서 문수지구와 안산 신기동 등 노후 임대 아파트 7천여 세대의 시설 보수와 임대료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 이미 지난해 5월 도색 작업을 마쳤고 이번 달부터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도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시설 보수는 외면하고 임대료만 주기적으로 5%씩 인상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YC텍의 박수관 회장이 이번 설에도 여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8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경로당, 독거노인 가구 등에 5천만 원 상당의 10kg 쌀 2,7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33년 동안 여수와 부산에서 530억 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105도입니다. 광양시 금호동 목련연립 1에서 18동 주민 54만 원, 순천시 조례동 남양휴튼 사랑동호회 47만 원, 해룡면 신대중흥 S 101에서 104동 주민 30만 7천 원, 신대중흥 S6차 신대 17리 이태원 이장 30만 원, 월전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 충무동 자치위원회 30만 원, 순천 연향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5만 원, 해룡면 신대중흥 S 605에서 608동 주민 25만 원, 고흥군 대서면 월등마을 주민 20만 원, 장사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국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충남의 회원 1동 20만 원, 오림동 애플노래방 20만 원, 율촌면 덕산마을 주민 20만 원, 화양면 서현리 주민 20만 원, 돌산읍 근천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대서면 화천마을 주민 19만 원, 중산마을 주민 17만 원, 화장마을 주민 12만 원, 순천시 해룡면 용전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충무동 연등천변 노점상 상호회 1동 15만 원, 여수시 충무동 통장협의회 10만 원, 충무동 10통장 김대근 9만 2,750원, 충무동 9통장 김동곤 5만 원, 여수 충무 영상미디어 김정환 5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섬진강과 영산강의 기능 차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는 별도로 독립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최근 지속가능한 섬진강 유역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섬진강은 전라남도의 상수원이지만 유량 부족으로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강의 생태가 위협받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해 독자적으로 섬진강 상하류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석 의원도 영산강은 농업용수 수원이기 때문에 유역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은 상수원인 섬진강이 더 크다며 섬진강과 영산강의 기능적 차이에 따라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이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강릉 오죽헌 성교장, 아산 외암마을, 고령 개실마을과 함께 순천 나간읍성을 선정했습니다. 관광공사는 나간읍성에 대해 조선시대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마을에 지금도 100세대가 가까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체불임금 청산과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광주 전남지역 체불임금이 200억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발주공사가 40%에 육박한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또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계약을 추진한 정권퇴진 운동에도 적극 나서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문상원 박사팀의 새로운 어깨 힘줄 이전 수술 방법이 세계 최대 규모 학술 대회인 미국 정형외과 학회 올해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논문의 주요 내용은 어깨 힘줄 파열에 따른 봉합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수술 방법인 광배근 이전술을 적용함으로써 60여 차례 임상 결과도 확보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풍쑥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내 200여 농가가 43헥타르 면적에서 해풍쑥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생산량만 400여 톤에 생산액 26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